119페이지 봅니다. 몇 페이지? 119페이지. 자, 그 강의 노트는 12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12페이지. 책은 119페이지입니다. 자, 책 몇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자, 몇 군데 이상? 둘 이상. 용도라는 지역에 있던, 용도라는 지구에 있던, 용도 구역에 있던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걸쳐 있는 경우 있어요. 경우인데 가장 적은 면적 있죠? 가장 적은 면적을 줄여서 최소 면적이라 적겠습니다. 가장 적은 면적을 최소 면적이라 줄여 적겠습니다. 가장 적은 면적이 얼마요? 330제곱미터 되겠죠? 자, 근데 도로변에 뭐 있습니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되어 있죠?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겠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상가들은, 그죠? 이 도로가 있으면 상가들은 이렇게 줄지어 있잖아. 상업 이렇게 줄지어, 이걸 띠 모양이라 씁니다. 자, 도로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일 때는, 상업일 때는 예외적으로 뭐다? 660제곱미터 적어놨죠.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하일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이하일 수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되겠죠. 자, 최소 가장 적은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도로변 띠 모양의 상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가장 넓은 지역 정합니까? 가장 뭐다? 넓은 지역. 지역의 용도를 정합니까?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 적용합니다. 용도를 적용하면 돼요. 만약에 초과하면 각각 적용해 드릴까요? 예? 따로따로 적용하면 돼요. 330을 우리가 짜투리 땅이라 씁니다. 미터를. 자, 이렇게 한번 볼래요? 대지가. 자, 여기만 치는 상업 용도고요. 700은 상업 용도고 주택이 300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대지입니다. 하나의 대지, 한 필지입니다. 하나의 대지니까 한 필지죠? 한 필지 맞잖아. 하나의 대지에 용도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걸쳐 있잖아. 이런 경우는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다?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딜까요? 예? 상업이죠. 이 전체를 상업으로 건물을, 상업지역 적용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뭘 짓는다? 상가 짓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는가요? 예? 건폐율하고,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적용하겠죠. 용적률도 적용하잖아.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되겠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 했죠. 용도지역 걸쳐 있잖아요. 여기 2개의 용도에 걸쳐 있죠. 걸치는 경우 줄 긋고, 자, 이 용도지역 등은 걸치는 부분 가장 적은 부분이 최소가 얼마다? 330이고, 자, 만약에 도로변 띠 모양으로 됐을 때 상업일 때는 얼마다? 660입니다. 이거 이하인 경우는, 자, 맨 마지막입니까? 있죠. 가장 거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적어놨죠. 그만 밑줄 긋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 되겠죠. 그 중간에 한 볼래.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뭡니까? 가중평균, 그 밑줄 긋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 걸쳐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 뭐가 걸쳐 있다? 건축물. 이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는 묻습니다. 만약 이 건축물이 자 고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무슨 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자, 여기 주어가 뭡니까? 건축물이. 자,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이 밑줄 긋습니다. 주어란 뜻입니다.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이 건물하고 대지, 건물하고 대지 전부 뭐에 적용합니까? 고도지역 행위자가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어요. 방화지구. 이 걸쳐 있는 게 건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습니까? 땅이 아니고 건물이 어디요? 방화지역에 걸쳐 있으면 건물만 방화지구 적용합니까? 예? 자, 건물만 방화지구 적용합니다. 땅은 도로만 돼요? 안 돼요? 자, 건물만 방화지구 적용하죠? 땅은 방화지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지가 도로만 틀린다는 거. 왜 대지는 안 돌아요? 대지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 구역으로 정해져 이만큼 방해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로 정했다? 방화 구역으로 별도로 이만큼 방화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이 방화 샀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방화지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축물이 걸쳐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그려놨네. 자, 고도지구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걸쳐 있는 게 뭐에 걸쳐 있습니까?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죠. 그럼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하고 대지 전부니까 자, 고도지구 행위자가 적용하겠죠. 그렇잖아.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림도 똑같습니다.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하고 땅 전부 다 고도지구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방화지구 한번 봅니다.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죠? 그죠? 그럼 건물이 방화지구에 적용되면 자, 이 건물만 적용합니까? 건물이 얼마요? 700이잖아. 700 부분 건물만 모두 방화지구 적용하잖아. 됐습니까? 대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봅니다. 자, 건물이 방화지구에 지정되어 있으면 방화벽이 별도로 결정되어 있을 때는 자, 방화벽 밖의 부분은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녹지지구는 각각 적용한다. 녹지지구는 뭐다? 각각 적용해요. 됐죠? 각각 적용합니다. 자, 이거를 오른편에 다시 정리해놨네. 되겠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국토이용계획과 건축법이 좀 다르죠? 그죠? 국토이용계획은 최소 면적이 330제곱 이하 되겠죠? 가장 넓은 지역이고 초과하면 각각 적용하는데 건축법은 똑같은 내용인데 가장 넓은 지역 대신 과반수 넘는 지역으로 용어를 바꿔놨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표현이 달랐습니까? 과반수는 건축법에 나오고 가장 넓은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특례에 보면 건물이 고도지구를 치시면, 자, 건물하고 대지 전부 적용하고, 건물이 방화지역을 치시면 건축물만 방화지구로 설정합니까? 근데 방화구역이 결정지으면 그걸 하지 않는다. 그 구역 밖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녹지는 각각 적용하는데 330제곱 이하이면 자, 그걸 하지 않다. 위에 적은 그대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겠죠? 한 장 넘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 수립대 지역의 일부입니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라는 단위라는 계획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은 뭡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거 하고요, 지구라는 지문이 다른 지구들이 있으면 지구는 전부 일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일부란 말을 써도 됩니다. 자, 두 개의 용어 차이점을 구분합니다. 지역이란 지문이 등장할 때는 전부가 놓으면 틀립니다. 뭐가 놓으면 틀린다? 전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부란 말을 쓰고, 지구가 놓으면 전부와 일부란 말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부 밑줄고, 이거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지문이 지구가 놓으면 전부 일부 써도 되는데 지역이 놓으면 뭐다? 일부만 쓰거든요. 전부 놓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용어 바꿔놨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마지막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긋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수립인데 밑에 글자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125페이지로 가져갑니다. 여기는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지구 단위 구역,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과 도시적 위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되겠죠? 시험 무조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자, 강의 노트 17페이지를 봅니다. 17페이지 정리해 놨습니다. 몇 페이지? 17페이지. 그럼 여기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을 필수적입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 도시지역 밖에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자,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과 도시적 밖으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목적은 개발하려고 합니까? 예? 많은 목적이다? 개발이다. 그럼 여기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적이다? 개발하려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개발의 목적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칠학지구 한번 봅니다. 칠학이란 지구를 지정하면 칠학지구는 개발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 목적 맞죠? 자, 개발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의 목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못 외우고 여기와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합니다. 암기해야 될 게 정비구역이 있습니까? 정비구역이 있고, 찾았어요? 정비구역 찾죠? 자, 택지개발지구라 했습니까? 요거 두 개는 꼭 아십니다. 여기 택지개발지구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자, 여기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두 가지인데 이걸 정택이라 암기합니다.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임의도 있고 필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용어하고 여기 있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거든.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정비구역도 있고 택지개발지구도 있죠. 개발지구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고 여기는 사업 완료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뭐다? 완료.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10년 경과. 이 단서가 있어요. 자, 필수적에 나오는 것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 또는 완료 후에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10년 숫자 기억합니다. 이 숫자가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 한번 봅니다. 자,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있죠. 자,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도시 자연 공원도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 있습니까? 예? 자, 여기 공원으로 해제된다 드났죠. 여기서 뭐다? 해제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도시 제한 구역도 있고 시가 조정과 공원으로 해제되는데 여기는 두 개만 돌아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뭐다?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죠? 이건 두 개만 있죠? 해제됩니다. 해제되는데 여기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 숫자가 있어야 돼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단서가 있으면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해제인데 요것만 돌았죠. 이미는 뭐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과 공원으로 해제. 이거 네 가지 다 돌았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인데, 그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거를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전에는 녹지지역 상태는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한번 볼래요? 똑같습니다. 녹지지역이 뭐로 바뀐대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대요. 근데 여기는 단서가 뭐 붙어있어요? 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단서가 붙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단서가 붙어있으면 필수가 됩니다. 뭐 된다? 필수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필수에 있는 용어 꼭 구분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개발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 지정 봅니다. 자, 용도지구니까 제가 칠학지구로 용도를 바꿔 적었어요. 제가 일부러. 지구가 붙어 있죠. 칠학지구. 제가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바꾸면 될까 안 될까요? 바꿔도 관계없어요. 그죠?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다 개발합니다. 준산업단지, 관광도 다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한 지역이고 8번은 별표해야 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이고 시가와 공원으로 해제. 그죠? 되겠죠? 개도시공이 있습니다. 해제하고 녹지가 주상구로 변경하는 지역이 있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자, 주거 상업 업무가 복합적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도 한번 볼래요? 유효토지를 효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대라든지 교도소가 이전되겠죠. 이전 배치되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이것도 지구단위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9번에 보니까 개발이 필요한 지역 줄 것입니다. 어떤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 되겠죠. 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무조건 뭐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의적은 지정해도 되고 안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 틀립니다. 이렇게 할래요. 하여야 합니다. 이 지문이 붙어요. 그렇겠죠? 필수는 별을 딱 쳐놓고요. 필수는 별을 쳐놓고, 자, 첫 번째 이제 박스 하니까 정택이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있습니까? 이 정택에 들어오면 뭐다? 자, 사업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라고 했죠. 그것만 줄 것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면적이 마지막 줄이에요. 30만 제곱 이상 지역이 있습니까? 자, 시가와 조정구가 공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임의와 필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꿔 놓으니까 찾습니다. 그럼 필수만 정하게 외워두고요. 임의는 뭡니까? 자, 정택이 놓아요. 개도시공 이것만 보면 되겠죠. 녹지가 주상구로 변경되는 거, 숫자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요거는 단독으로 따로따로 놉니다. 시험 이럴 때 임의와 필수가 놓을 수 있고요. 도시지역 외에는 따로따로 또 시험 낼 수 있어요. 읽어볼래요? 자, 도시지역 외니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죠. 만약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보세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겠죠? 자, 계획관리지역 옆에 뭐 있습니까? 생산관리 있죠? 생산관리지역이 있었잖아. 아까 관리지역이 있고 옆에 보전관리지역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자, 생산관리지역은 주변에 농지가 많겠어요? 농림지역이겠죠, 거의? 농림지역 옆에 있다 했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되게 곤란한 지역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보전관리는 거기 어디 있습니까?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까?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 있겠죠. 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계획관리가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설정할 때 50% 이상 차지해야 되겠죠. 계획관리가 얼마 이상 차지해야 된다? 자, 계획관리가 얼마 이상이 된다? 50% 이상이 돼야 돼요. 지구단위 지정할 때 뭐가 50% 이상이 된다?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된다. 만약 계획관리가 60%, 생산관리가 40%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 계획관리가 자 65%, 보전관리가 35%에 지금 관계없죠. 자, 그러면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되는데 여기 지정할 때 이 면적에 이 계획관리 50% 이상 이 면적에 자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 되겠죠. 뭐 8만 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만 제곱미터 이하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면적이 얼마다는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정했습니까? 10만 제곱 이하로 정하면 이 면적을 얼마 했습니까? 여기에 몇 프로까지? 20% 이내까지 정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만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초과하면 이 면적의 몇 프로 해라 합니까? 10% 이내 정해라 이 뜻이겠죠. 만약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5만 같으면 이 5만 같으면 자 여기에 몇 프로까지? 20%까지 정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0% 이내까지 정해야 됩니다. 자,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되겠죠? 20% 이내. 요 면적이 뭐다? 20% 이내까지 정해야 됩니다. 10만 초과하면 뭐다? 이 면적을 뭐다? 20% 이내.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이 말이 되고. 자,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를 초과합니까?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상이 되고, 자, 정하는 지역이 뭐다? 10만 제곱 이하이면 20% 이내. 10만 제곱 초과하면 10% 이내까지 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야 돼요. 그렇겠죠?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 우선 여기 아파트 지역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지정하는 게 좋겠어요. 개발을 진흥지역을, 자,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지정하면 여기가 얼마로 바뀝니까?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죠. 개발진흥지구는. 자,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돼요. 그렇겠죠. 여기에 추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다?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구역을 지정했어요. 추정하면 여기에 용적률로 몇 프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까? 예? 2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곱하기 2하면 200까지 돼요. 되겠죠? 그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완화할 수 있다? 200%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 그죠?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까? 150%까지 완화할 수 있죠. 그럼 60%까지 지을 수 있어요. 됐겠죠?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용적률은 몇 배까지? 200%까지 완화되고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짓기 훨씬 더 쉽겠죠? 이럴 때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다면 뭐 짓는다?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을 지을 때는 뭐다? 면적이 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아파트와 연립을 지을 때는 무조건 하나의 단지 1단에 30만이 되어야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만씩 쪼개도 됩니까? 10만씩 쪼개도 되겠죠. 여기 10만, 여기 10만, 여기 뭐다? 10만. 이렇게 쪼개도 됩니다. 쪼갰을 때, 합쳤을 때 얼마만 됩니까? 30만 이렇게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서가 뭡니까? 아파트와 연립을 지을 때만 뭐다?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눠도 됩니까? 나눴을 때 10만 잘랐을 때 통합했을 때 얼마다? 30만 이상만 맞춰주면 된다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역이 뭐다?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이 뭡니까? 예? 한강상류를 자연보전권역이라 씁니다. 자, 자연보전권역은 어디를 말한다? 한강상류를 말합니다. 청평 이런 거 되겠죠? 한강상류 있습니다. 이걸 자연보전권역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아파트 연립 지을 때 얼마 이상이 된다?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 얼마 이상이다?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이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라는 용지를 확보했다면 아파트 연립 지을 때는 얼마 됩니까? 10만 이상만 확보가 됩니다. 자, 만약에 아파트 연립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읽어볼래요? 아파트와 연립이 않는 지역
이거 외지역은 얼마만 됩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아파트 연립 지을 때만 뭡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많이 적어놨죠? 포인트만 말하면 뭐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아파트 연립 지을 때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단지를 30만 해두고 쪼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합치면 30만 이상 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뭡니까? 자연보전구역과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뭐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아파트 연립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 연립 말고 단독주택 이런 거 지을 수 있잖아. 그죠? 단독주택 이런 거 지으면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만 아니면 무조건 뭐다? 3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거기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밑줄 긋습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지정한 구역이 100분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가 뭐다? 생산과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역으로 봅니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몇 프로까지? 20% 이내까지 되고 10만 추가하면 10% 이내까지 되고 만약에 두 번째 지구단위 지정하고자 할 때 아파트 연립지으면 얼마나?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이때 아파트 연립을 지었을 때 통합해서 뭐다? 30만 이상이 되는데 최소 나눌 때 뭐다? 10만 이상의 땅으로 나눠야 되겠죠. 10만짜리 15만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그럼 30만 이상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어도 관계없다. 되겠죠? 그런데 자, 자연보전구역과 A번에 초등학교 용지 첫째 줄에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으면 얼마 이상이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되고 아파트 연립 외 지역은 뭡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D것이 있습니다. 기업과 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파트 연립이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밑줄 긋습니다. 자, 그셨고요.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개발진흥지구에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있는데요. 한 장 넘겼습니다. 참고로 봅니다.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 돌아왔습니다. 읽어볼래요? 계획관리는 아파트 돌아야 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포함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구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자, 농림지역에 여기 공장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예? 여기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공장 옆에 물류센터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여기 돌아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는 못 돌아온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못 돌아요. 관광호텔은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자, 자연환경보전지구 설악산이잖아. 설악산. 예? 설악산에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호텔 있겠죠. 호텔을 지으려니까 원래 자연환경보전지구 호텔을 못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발진흥지구 지역입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는데 어떤 개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을 지으려니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짓겠죠.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는 원래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진흥지구 하니까 건폐율은 얼마다? 40%, 용적률은 100%로 바뀝니다. 바뀌겠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이 몇 프로 완화했습니까? 200% 완화되겠죠. 200%는 2 곱하면 되겠네. 되겠죠. 건폐율은 몇 프로 완화했습니까? 150% 완화했습니까? 얘는 60%까지 지을 수 있고 얘는 뭐다? 20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을 지구 단위 추가를 하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니까 따블이 되니까 뭐다?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밖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도시지역 밖에 다 지을 수 있죠? 자, 이거 조심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밖에 다 못 짓습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밖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농림지역 들어가든 자연환경보전지역 들어가든 관리지역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밖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외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지구 단위 내용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포함되어야 될 사항 2번과 4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2번과 4번은 반드시 포함되는데 8가지 쭉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8가지가 있잖아. 읽어볼래요? 2번이 뭡니까? 2번이 예? 대통령령은 안 읽어도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자, 기반시설에 써놨죠? 줄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라 써놨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뭐예요? 읽어볼래요?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이 도로 있습니다. 도로. 자, 도로 들었겠죠?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가 있겠죠. 도로 있잖아. 자, 이렇게 땅이 있다 봅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설치할 때 이 기반시설, 반드시 기반 시설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설치와 규모는 어떻게 할까? 2차선으로 할 것이냐? 4차선으로 할 것이냐? 8차선으로 할 것이냐? 이 규모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되겠죠? 4번 봅니다.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있어요? 없어요? 밑줄 긋고.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할 때 아파트만 짓는데요.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를 줄 때 상가만 짓는데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건물의 용도를 정할 때 단독주택만 들어옵니다. 뭐만 들어온다? 단독주택만 들어와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온다. 용도 정했습니다. 여기는 상가만 들어옵니다. 단독주택, 여기 공원만 들어옵니다. 공원. 이 녹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지. 다른 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4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겠죠? 다른 용도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만 지구도 안에 지금 아파트만 정합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예요. 용도 제한입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뭡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건폐율 용적률이 있겠죠. 여기 건폐율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용적률을 얼마만 정할 것이냐? 용적률 정해 주겠죠. 자, 건축물의 최고 높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뭐다? 높이 있습니다. 자, 최고를 내가 30m라 적었습니다. 최고. 그죠? 최고 높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자, 그러면 최고가 30, 최소가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줄 것입니다. 자, 최저 한도 28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정하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정하겠죠. 자, 그러면 높이를 정할 때 최고 얼마, 최저 얼마 정했습니까? 그럼 높이를 정할 때 28m에서 30m 사이 정해야 됩니다. 키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하나는 건물을 지었는데 길게 지고 하나는 짧게 지고 보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높이와 최저 한도 높이를 정했으니까 이거 비슷하게 높여야 됩니다. 너무 낮게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 2번입니다. 4번이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다른 용도 못 들어옵니다. 자, 여기 아파트만 지으라고 용도 제한 해놨잖아. 다른 용도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용도, 딴 용도를 제한해놨다는 거예요. 아파트 외에는 못 들어오게 용도를 제한해놨다. 자, 이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 용적률은 몇 배까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완화 적용하겠죠?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를 30m, 최소를 28m 되니까 자, 키가 비슷하게 다 지어놔야 돼요. 안에는. 이 2번과 4번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다. 엄청 중요합니다. 암기 무조건 하셔야 된다. 자, 129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129페이지 보니까 자, 거기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데 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1, 2, 3번인데 이거 암기하지 말고 자, 참고 그게 중요합니다. 완화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완화되지 않는 거.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과 건축선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밑줄 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화 적용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거 130페이지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죠? 13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6번 좀 봐둡니다. 6번 봅니다. 6번에 보면 자, 주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까? 주차 설치 기준은 몇 프로까지 완화한다? 100%까지 완화한다. 요 주차 설치를 100% 완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줄 껐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줄 껐고 자, 3번에 보니까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라 했습니까? 이런 지역은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자, 오른편으로 갑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 가까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까? 120%까지 완화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완화할 수 있는 게 뭐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 9번 봅니다. 얼마까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가 완화합니다. 자, 도시지역 외에도 똑같습니다. 색깔에 있는 거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엄청 중요하니까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강의 노트에 정리해 놨습니다. 해놨죠? 몇 페이지? 18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데 되겠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도시역 내나 외나 듣고 높이는 120%, 주장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죠? 자, 그 중요하니까 별표하시고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기출문제, 중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냈죠? 1번 봅니다. 칠약지구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볼래요?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없다 이거 틀렸네. 할 수 있겠죠? 자, 2번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 10년이 자, 지난 지역은 지금은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10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뭐다? 10년. 필수는 하이하는 10년입니다. 3번 목욕장을 분리하는 거기는 지구 단위 구역은 일반 상업지역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용도를 아까 정해놨잖아. 용도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용도 제한에서
목욕탕 못 도록의 용도를 제한하면 목욕탕은 못 도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제한? 용도 제한. 다른 용도 못 도릅니다. 얘는 못 도른다 딱 정하면 아예 못 도릅니다. 어디에서 정해놨다면? 지구 단위계에서 뭐한다? 따로 정해놨다면. 자, 3번이 정답. 4번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이종 일반 지구를 준지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녹지를 뭡니까? 일로 볼래요? 녹지를 뭐예요? 주상국으로 바꿨잖아. 이로 변경하거든. 이것끼리도 변경돼요. 예? 주거를 상업으로 갈 수도 있고 상업을 공업으로 가도 관계없어요. 지구당에서는 세분된 용도끼리는 뭐 할 수 있다? 변경이 된다. 그런데 자, 도시 관리, 자, 농림, 자연환경, 이거 큰 분류는 세분되지 않는 용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분된 용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에 대해서 뭐다? 상업도 갈 수 있는데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5번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도를 결정고시 한 것으로 본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계로 결정지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도시개발법에 보면, 그죠? 자, 밑에 한번 볼래요? 자, 실시 인가고시 해야 됩니다. 뭐까지 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되어야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본다. 이거는 몇 페이지에서 봤어요? 앞에 정리해놨죠? 1페이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강의 노트 1페이지 있습니다. 1페이지에다 넣어놨지 싶은데 제가 첫 페이지 있죠? 제가 한번 볼까요?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있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제면 사업 인정 받은 거 보겠죠? 뭐까지 된다? 실시계획 세 번째 칸에 있잖아. 자,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은 뭐까지 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하고요. 도시개발은 토지세부 목록 고시까지 해야 되고, 정비사업은 뭐다? 정비사업 인가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두 다 암기 대상이 돼야 됐죠. 자, 132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잖아.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구역을 방금 뭡니까? 결정했잖아.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습니다. 결정했겠죠? 결정하면 이거를 구역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공사를 나가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안 해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우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요 하는 기간이 몇 년 하래요? 3년 이내 하라는 거예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립하라는 겁니다. 자, 우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됩니다. 뭐가 먼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파트 지구 단위 지정했죠. 그러면 공사를 나가면 계획 수립해야 돼요. 공사 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이거를 얼마 이내 하라는 거예요? 3년 이내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이내 수립 안 하면 수립 안 하겠죠. 다음 날에 뭐 한다? 실효됩니다.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면 얼마? 3년 이내 수립하는데 그 아래 안 볼래요?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는 몇 년? 5년이란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뭐 할 때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는 몇 년으로 바뀐다? 5년이란 글자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짜는데 수립은 몇 년 이내 한다? 3년 이내 수립하는데 만약에 3년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다음날에 실효하고 주민이 위반할 때 예외적으로 5년짜리도 있습니까? 누가 위반했을 때? 주민이 위반했을 때 주민이 위반을 만다? 제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5년 이내 수립하라 의 뜻입니다. 만약에 5년 이내 수립하지 아니하면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된다.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네. 되겠죠? 한 5분만 더 쉬겠습니다.